자, 오늘 이렇게 또 어려운 시간 내서 상담 또 했는데 오늘 우리 친구는 직장 다니다가 이렇게 직장 때려치고 지금 30의 나이에 이렇게 또 공부를 하게 될 훌륭한 인재입니다. 답안 이게 좀 보니까 내가 이제 좀 다른 거랑 답안지를 보니까 답안 글씨랑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쓰네. 이거 시간 내에 들어간 거야? 아니면은 이거 시간 내에 다 쓴 거. 시간 내에 다 들어간 거야? 우리 시아이 형 어때? 이거 보니까 좀 잘하는 거 같지? 네. 너도 좀 이런 거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돼. 손으로 써오라니까 손으로 안 써오고 저걸 갖고 왔어. 네. 손으로 쓴 거 있으면 갖고 와. 알겠습니다. 야, 손으로 쓴 걸로 얘기해야지. 네. 이게 다 시간 내에 들어왔는데 지금 목차 잡는 거랑 상식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내용적인 것도 있는데 좀씩 이게 보니까 중간중간 틀린 부분도 있네. 그지? 응? 78조 1항 4항 강행 규정이다. 그 말이 없어 왜? 이러고 적용을 배치 없다는 판례가 있다. 그까지 맞는데 그리고 요 부분은 빠져 있어. 요 부분은 아니야. 그러니까 78조 1항하고 4항은 강행 규정이다지. 요거는 다른 판례에 있는 내용이잖아. 그지? 예리한 걸 잘 찾아. 그 다음에 요거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말이었지. 재량행위. 요 78조 1항 4항 생활보상이자 강행 규정이다. 이 재량행위는 그 사업 시행자의 어떤 사업 이주대치 기준인을 잡는 거하고 수량과 내용을 정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의 재량행위고 이게 크게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사업 시행자의 어떤 그 내용을 존중받아야 된다. 뭐 이런 판례 있으니까 그거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문 같은 것도 세부적으로 쓰면 뭐 좋은 것 같아요. 뭐 글씨랑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뭐 나무랄 데 없네. 응? 나무랄 데가 없고 내용적인 부분들만 좀 더 업그레이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지난주 쓴 것 같은데 이것도 시간 안에 다 들어온 건가? 네. 주거지 준비 54조 1항하고 2항 다 외우고 있어? 54조 1항이 이제 소유자에서 2개월분 주는 거고 2항이 세입자에서 4개월분 주는 건데 모두 적법한 건축물에 주고. 그래, 이게 녹음 자세 이런 자세 좋은 거야. 딱 부르면은 딱 취지를 알아들어서 그러면 주거지 준비 강행복귀라는 판례 그 취지 설명을 해보셔. 어떤 판례 이게? 이게 이거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취지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거는 이제 54조 2항의 강행복구 위반이기 때문에 포기각서 포기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주거지 준비 지급 의무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포기가 했다 하더라도 얍실한 거지. 사업 시행자가 임시 주용소에서 산다 그래가지고 그걸 뭘 주고 소리 이 주거지 준비 포기하라는 거 그것도 좀 그래. 그 4인 가족 기준에 가지고 세입자는 한 2,40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큰 금액이지. 그러니까 좀 잘 보일 필요가 있고. 주거지 준비 다투면 어떻게 해요? 재결 기준에서 주거지 준비 다투면 어떻게 하냐고. 이의제결을 거친다. 아니 재결 재결 주거지 준비가 때 대해서 재결이 나오기 전하고 재결이 나온 후하고 어떻게 다투? 이거 외웠었는데 잘 이 답안의 공신력이 확 떨어지는데 지금 내용은 좀 잘 쓴 것 같은데 그렇지? 이게 지금 재결 이전에는 이게 주거지 준비 자체를 공법상 권리로 봐서 재결 이전에는 공법상 당사소로 다투고 재결 이후에는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보증서로 다투고 그 다음에 뭐 제외라 거부 처분은 85조 1항 취소소로 다투고 그지? 이 다 야, 한 주 지났는데 그거 지금 까먹어가지고 그랬다? 이 답안을 혹시 내용을 내가 이거를 보고 쓰지 않았나? 내용을 완전히 외우고 썼나? 이런 걸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한번 물어봤는데 거기서 약간 이렇게 보기에 그 컨닝하기가 쉽지가 않아. 막상 물어보면. 칙 45조 요건 한번 얘기해봐. 45조 요건이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5조 영업부소실보상 요건. 적법한 건축물에서 영업을 장소 이거 적법한 장소에 그저 저기 뭐야 저 5일장은 안 되잖아. 건축물 5일장도 보상해주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건축물 아니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적법한 장소.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순서, 인적 그렇지. 시설을 갖추고 그렇죠. 계속하게 영업을 해야 합니다. 또 그다음에 허가 영업인 경우에는 이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돼요. 또. 또. 사업 인정 고시일 전부터.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 또.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답안을 씀에 있어서 내용을 완벽하게 외워야지 올라면은 또 하나가 뭐냐면은 무건축물 등에서는 그 사업 일정 고시일 등 일전 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영업보상 대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 부분도 꼭 중요한 부분이야. 그것도 사실은 시험은 대부분이 다 예외에서 나와. 그러니까 원칙적인 거는 쓰는데 다 예외에 속하여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근데 인생살이 하면서 예외가 너무 많은 남자는 만나지 말라 그랬지. 왜냐면 더 큰 합리성이 있을 때 예외가 있어야 되는데 인생살이가 매일 더 큰 합리성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좋았어. 그 다음에 계절별로 하는 영업도 보상 대상이 돼요. 판례에 따르면 된다고. 왜? 왜냐면은 계절별로 하더라도 일단 그 계절 그 영업을 하는 순간에는 또 영업을 하고 있고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을 위한 준비 기간도 있고 이런 필수적인 기간으로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업의 계속성이랑 이런 게 인정이 돼가지고 주기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이제 어떤 그 계절별로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적 영업으로 가서 계속성 이런 것들 중시해가지고 보상을 하는데 5일장의 그 모란장 5일장 보상은 어떤 취지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판시했어요? 그 모란장 5일장 보상은 그 영업의 계속성에 대해서는 일단 5일 중에 하루는 영업을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영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인적 물적 시설의 고정성 같은 경우도 약간 그 토지를 임차하고 있고 거기에 또 식탁이나 의자나 아니면 냉장고 등의 설비 등을 유지하고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비 고정성도 인정이 된다고. 좋아. 영업의 계속성과 영업시설의 고정성을 일정한 부분 예외를 인정해서 보상을 해주자. 그 자네는 그 지금 요 답안지하고 쓴 사람이 틀린 것 같아. 이게 제 요즘 글씨체를 바꿔보려고. 백강구 시체? 이게 백강구 시체고 백강. 이게 원래 제 원래? 글씨체예요. 자네 보기엔 뭐가 더 좋은 것 같아? 이거? 원래? 속도는 뭐가 빨라요? 속도는 이게 좀 더 빨라요. 제 원래 글씨체가. 백강구 시체는? 이게 연습하고 있는 중이라 조금. 이걸로 해 이걸로. 자네는 이걸로 해도 돼. 빨리 쓰고 많이 쓰고 그러면 좋아. 백강구 시체 이거 약간 거시기 하긴 하는데 물론 이렇게 잘 쓰면 좋지. 좋은데 느리고 너무 이제 본인의 어떤 답안지의 의도를 못 담는다 그러면은 차라리 요것도 보기 내용 자체로는 되게 좋아. 근데 아주 안 되고 우수한 노력이에요. 이렇게 사실 노력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백강구 시체까지 노력하면서 근데 그 연습을 해서 개선될 취지가 있으면은 이게 나아요? 그렇지. 그래요? 개선된다 그러면 이게 날 수 있지. 제가 책을 사가지고. 우리 시와 영어는 어떻게 보고 있나? 네? 어떻게 보고 있어? 그냥 뭐 이거 뭐 둘 중에 문제 그렇지. 뭐가 난 것 같아? 글쎄요? 근데 뭔가 처음에 눈에 확 들어오기는 진짜 커가지고 그렇지. 네. 그치가 이게 내가 그래서 그냥 많이 쓸 수 있고 제대로 쓰지 나름에 이것도 괜찮아. 근데 요거는 눈에 잘 들어오진 않는데 선수가 썼다는 느낌은 있어. 맞아요. 이거는 선수가 썼다. 난 아마추어인데 내용은 잘 들어와. 근데 자네가 글씨도 내용도 잘 쓰면서 그다음에 형식도 잘 잡으려 그러면 이걸 쓰면은 채점자가 완전한 선수가 글을 썼다. 좋은 점수를 더 줄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시간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좀 잘 쓰고 막 틀려버리고 이러면은 어? 채점병 확인해보라고 했잖아 지금. 이제 완전히 좀 내용을 89조 외우고 있나? 대집행 요건. 이완구. 아 대다방 이원공은 다 알고 요건 얘기해보라고. 아 이게 틀렸었던데 이행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아 대다방 이완공 그 순서대로 외워야지. 뭐 법학의 개념학이야. 짝짝짝 나오는 순서대로 해야지. 이 사람아 만들어서 해 그러면 그거면 소설이지 뭐. 그게 무슨 법학이냐. 방치함이 공익을 자 대다방 대집행법 2조 대체적 자기음으로써 다른 순서 확보 곤란하고 대다방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야 하는 경우에 가능한 거고, 이 법 또는 이 법의 이완공 89조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으로 인한 처분하는 의무, 이거를 대체적 자기음으로 본다는 거 아니야. 판례 학살이. 그 다음에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된 거고, 그 다음에 그 공익을 해야 하는 경우는 방치함이 공익을 해야 하는 내용적으로 비슷하잖아. 그러면은 대집행법 제2조의 그 일반법이니까 그 해당되면 대집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89조에서는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추가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법은 약간 더 범위를 넓게 한 거지. 다만 이 법 또는 이 법으로 인한 처분하는 의무에 대해서 해석이 좀 갈린다는 거 아니야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라는 게 뭐예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그 제한이 이제 일반적 제한인 경우에는 그대로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만약 개별적 제한이거나 아니면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한 그 제한이면은 반영하지 않고 평가합니다. 만약에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해서 용도 지역이 변경됐다? 직접 목적 용도 지역이 변경됐다? 그럼 어떻게 평가해요? 그러면 반영하지 않고 종전의 용도 지역으로 평가합니다. 왜? 왜냐면 그 해당 사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해당 사업으로 인한 그 영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개발이 개발. 중요한 단어가 빠졌잖아 지금 말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자, 환매권이 뭐예요? 그러니까 공용 수용의 효과 세 가지 얘기해봐. 공용 수용의 효과는 이제 그 수용 목적물의 범위 확정, 관계인의 범위 확정. 공용 수용의 효과 사업인정고시 효과잖아. 그거 뭐야, 사업인정 효과를 해서 수목관 보조기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렇게 또 이게 피상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저래 대답이 타락해 나와요. 자, 공용 수용이라는 게 뭐냐면 수용제 결론에 인해서 이 효과가 달라지는 건 뭐냐면, 결국은 강제로 뺐으니까 돈 줘야 되지. 손실보상 돈 줬지, 나가 대집행. 그걸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를 하면 돼. 자, 맨 처음에 뺏었어, 돈 줘야 되잖아, 손실보상. 그 다음에 돈 줬지, 너 나가 대집행. 근데 나가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공익사업 안 해? 판매권.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 그거를 무슨 수목관 보조기, 이건 사업인정고시 효과고요. 정신 좀 바짝 차려가지고 해야 되시겠습니다. 자, 환매권 91조 1항에서 달라진 규정 핵심이 뭐예요? 91조 1항. 이제 기간, 그 환매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졌는데, 이제 바뀐 조항으로는 이제 필요 없게 된 경우로부터 10년 내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뭐? 토지 등이 그 해당 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에.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법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야. 사업 폐지 변경 고시가 있은 날, 사업 완료가 있는 날부터 10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그 규정을 정확하게 언급을 해줘야죠. 판매권의 대항력이 뭐예요? 환매권에 대한 이제 환매권을 이제 행사하려고 했을 때 이제 그 해당
뭐야? 아니, 알고 있는데 이게 말로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이게 글로 할 수 있으면 말로도 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이게 논술이라는 게 상대를 설득해야 되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그러려면 그 쟁점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대항력은 그 원래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환매권은 환매 특약 등기가 돼야지 이제 그 소유권 넘긴 다음에 다시 도쳐져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토지보상법상의 환매권은 환매 특약 등기가 돼 있지 않더라도 협의나 수용의 부동산 등기법상 협의나 수용의 등기가 돼 있으면 협의취득이나 수용의 등기가 돼 있으면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 그러니까 별도로 환매 특약 등기가 있지 않아도 협의취득에 대한 그 등기나 수용의 등기가 돼 있으면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차이점을 딱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건립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빵점이다. 요거 펜을 바꾸면은 빵점이야. 알지? 시험 주의사항에 왜 그러냐면 그 채점위원한테 어떤 그 신호를 준다 해가지고 동일한 펜으로 써야지 색깔을 다른 펜으로 쓰거나 색깔의 그러니까 펜의 종류를 바꾸면은 0점 처리된다는 거. 진짜 이거 내가 시험위원 해봐서 알아. 여기 돼 있잖아. 4번지 여기 0점 처리된다는 거 조심해서 잘 보도록 하셔. 중간에 이거를 바꾸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돼 있어. 왜냐면 이거를 이제 야매로다가 이제 한 걸로 상대에 신호를 줄까봐. 초등학교, 중학교 건립사업의 환매권 판례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그 특징이 이 판례에서는 그 토지를 이제 중학교 건립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다른 그 타인에게 처분을 해버렸고 그 중학교 건립 사업도 사업 인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권 행사 제한하는 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제 여기서 이 판례가 이제 새롭게 얘기한 게 원래 사업도 사업 인정을 받아 규정은 그렇게 돼 있지. 그다음에 새로운 공익 사업도 사업 인정을 받거나 사업 인정 의제에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종전 토지수용법 71조 7항에서는 71조에서는 그게 규율이 돼 있었어요. 돼 있었다가 그 법안이 통합되면서 뒤에 사업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 규정은 삭제돼 있지. 근데 지금 이 현재 판례에서는 그 이미 규정이 종전에 삭제돼 있긴 하지만 그 규정도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 먼저 볼까? 아 이거 뭐 백강고시체 아주 이거 얼마나 연습했어요? 그래도 잘 쓰긴 했네. 응? 2009도 1051 판례 취지가 뭐예요? 아는데 뭐 이 내용을 보면은 딱 아는데 2009도 101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골프 연수장 사건이잖아. 사업 시행자의 그 수행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지. 뭐 공익사업 수행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응? 호를 찌르지? 답안지만 봐줄 줄 알았더니 핵심적인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 공부를 했는지 안 하는지 지금 외우고 있는지 안 했는지 아니 내용이 허접한데 형식을 봐주면 뭔 의미가 있나?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내가 뭐 보자고 그런 거야. 그리고 이걸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그 우리 본인 영상은 안 나오잖아. 지금 오신 분의 닉네임은 저기 서울법학원 공주님으로 하겠습니다. 서울법 공주께서는 이게 내용을 잘 그 숙지를 하고 계셔야 그래야 이게 답안제 내공을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거지. 하자의 승계가 뭐예요? 하자의 승계는 이제 그 기존 처분에 그 무효가 아닌 취소 정도의 그 후행 처분에는 그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거여야 하고 이제 선행 처분에 부속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불가증력이 생겨야 하고. 뭔 얘기여? 행사수설하고 있어. 하자승계는 기본적으로 1년의 행정작용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왜냐면 A 처분, B 처분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자승계를 뭐하러 해줘? 그치? 1년의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선행행정 위법이 후행행정 하자가 승계되냐. 즉, 일단 그 선행행위가 단순 취소 사유가 전체적으로 네 가지가 있잖아. 선행 모두 후행 모두 처분해야 된다.
선행의 단순 취소 사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불가증력이 발생해야 된다. 후행정의는 고의한 자가 없어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불가증력이라는 것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근데 이제 법적 안정성만 거기다 포인트를 두다 보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거든. 왜냐면 국민의 재판 청구권에 문제가 생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학설은 전통적 하자승계론, 구속력이론 있고 뭐 그거는 잘 알 테고. 93도 8호 사이하고 2007도 23845 그 판례 얘기해 보시오. 판례 93도 8호 사이하고 키워드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93도 8호 사이는 개별 공시지가 과세처분 2007도 23845는 비교 표지 결정의 위법 수용자의 하자승계 된다. 아직은 박수 칠 일이야. 지금 공부 본인이 해야지. 지금 내가 지금 공부할 일은 아니잖아. 지금 93도 8호 사이 뭐야? 원래는 이제 동일한 법률 효과를 갖고 있어야지 이제 인정이 되는데 그 개별 공시지가는 원래는 이게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뭐 관계가 없어. 그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그냥 법률 용어로 써야지. 뭐 관계 없어. 뭐 그냥 아는 사이야. 뭐 이런 거 말고. 별개의 법률 효과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데 음. 이제 그 사람이 너무 뭔 사람이 여기 사람이 어디 나와? 당사자 그래. 수인 한도를 넘거나 이제 어. 예측할 수 없는 경우라면은 이제 예측하는 게 먼저지. 총질을 안 했으니까. 예측-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고 그래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제 남자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미리 야 내가 급하게 저기 무슨 아니, 길이 막히고 교통사고 나서 늦는다라고 통지를 했어. 그러면 내가 예측 가능하잖아. 1시간 늦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래. 뭐 좀 그 빨리 해서 교통사고 났다거나 그러면 빨리 고치고 와. 그래서 내가 1시간 정도 기다릴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참을 수 있잖아. 근데 이것이 전화도 없이 통지도 안 하고 나에게 소식을 알리지 않고 뭐 오늘 12시 만나서 밥 먹기로 했는데 2시가 되도록 안 오는 거야. 연락도 없고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수인 한도도 넘고 투인화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계가 깨지잖아. 인생살이도 그렇고 이게 법률 관계도 마찬가지야. 개별 공시지가 통지해가지고 당사자가 그래 내가 공시가 높으니까 세금 많이 나오겠다. 돈 준비해야 되겠다. 그지? 근데 과세 처분했는데 그래서 알았잖아. 그러면 준비했어. 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 내 뭐 해야지 좀 뭐 많이 나왔다 그러면 좀 쟁송도 하고 그럴 텐데 알려주지도 않고 뜬금포로 알려주지도 않은 데다가 예측 가능하도 않고 그다음에 또 갑자기 과세 처분 때리니까 수인한도 넘는 거야. 그것도 잘못된 개별공시를 가지고 열받잖아. 원래 내가 다툴 수가 있어야 했었는데 못 다툰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열받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후행 처분인 그 과세 처분을 다투면서 선행 처분의 위법인 개별공시가 위법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우리 법리의 일반 상식이 맞는 거 아니냐. 판례나 규정은 기본적으로 특히 규정은 우리 법 규정은 상식을 기본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12시에 했는데 나에게 늦는 이유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2시, 3시 이후에 온다. 이러면은 딱 느낌 파고잖아. 근데 뭐 통지 안 해도 잘생기고 돈 많고 기다려야지. 나중에 이제 그 해명을 잘 들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이걸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우리 1주차 문제가 아주 좋았어요. 사업 인정과 수용 재결의 각각의 의의를 한번 설명해 보셔. 사업 인정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 해당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 혹은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업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형성행위입니다. 법률 용어로 자기가 지금 의의 써놓은 거 법률 용어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뭐 소설 쓰고 있어. 수용 재결은. 수용 재결은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 일을 신청.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수용 재결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사업 시행자에 토지의 권리를 부여하고 피수용자 재산권 박탈하는 공용수용의 전국적 절차고 사업 인정 국토부 장관이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인지를 그 재량권 판단해가지고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에 수용권을 부여하는 성성적 행정행위잖아. 법률 용어는 써가면서 해야지. 이거 뭐 기본적인 내용 계속 이거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면. 비례원칙의 의의가 뭐야? 비례원칙은 이제
비례해야 된다 이러면 혼난다. 비례 원칙 물어보면 꼭 비례해야 된다 말하는 사람 있어. 당연히 비례해야 되지. 행정기본법 10조 좀 잘 봐두고 신뢰보호 원칙 이 행정청이 하는 그 처분은 이제 무슨 처분이야? 거기 처분이란 말이 어딨어? 신뢰보호 원칙에 행위 공적 견해 표명. 공적 견해 표명은 이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무슨 신뢰가 있어야 돼? 이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그 개인이 공부 좀 열심히 해. 열심히 하고 부당결부금지 원칙. 너무 많은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 뭐 많은 대가를요. 어떤 그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실질적 관련성 없는 것을 부담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반대급부를. 응? 부당결부. 기본적인 내용 좀 외워두셔. 자, 협의성령 확인 판례 있지? 거기서 진정한 소유자 그 판례의 쟁점 한번 설명해 보시오. 진정한 소유자란 이제 등기부상 명의인이 아니라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가려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부여하는 그 전제 조건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이기 때문입니다. 원시 취득의 효과를 법률 규정한 물권 변동으로서 그러니까 그 항시 법학을 할 땐 그렇게 길게 소설처럼 얘기하지 말고 협의소 확인을 재결로 간주함으로써 법률 규정한 물권 변동을 통해서 원시 취득의 효과를 부여한 정당성의 원칙은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진정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위법하다고 본다는 거지. 그렇게 맞죠? 군도덕이를 빼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답을 간결하게 쓰면서 그 다음에 법학은 개념학이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쓰면은 구질구질하게 안 써도 되는 거야. 응? 핵심적으로다가 딱딱딱딱 요점을 짚어서 응? 내가 답안지를 갖고 오라는 게 뭐냐면 형식적인 부분은 되게 좋아. 근데 내용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키워드랑 그 키포인트를 정확하게 찍고 있는지를 내가 그러면 그 내용을 본인이 이게 지금 계속 훈련하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답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키포인트 훈련이 돼 있나 그거를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야. 키포인트 훈련이 되게 중요하거든. 진짜로 우리가 왜냐면 어떤 사안의 그 정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지금 2007도 23845랑 뭐 935 854 이런 것들이 원래는 30-40점짜리 문제야. 하자승기 문제가 보증소 문제 이렇게 30점 문제인데 최근 트렌드가 뭐냐면 10점 낸단 말이야. 2007도 2384 이거 10점 뭐 10점 쓰기 어렵지. 그동안 30점 우리가 그것도 공부했는데 짧아도 20점인데 10점 이렇게 문제 내는 거야. 그건 뭐냐면 10점 내면은 그 쟁점에 대해서 얼마나 핵심적인 키워드를 잘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거든. 얼마나 그러면 압축적으로 공부를 했고 내공을 보는 거지. 내공. 그러니까 내가 답안지 하면서 그런 걸 물어보는 거는 본인이 내공 학습을 잘 하고 있는지 답안지뿐만 아니라 답안지에는 결국은 내공을 쌓인 그런 것들을 내가 현출해내는 과정이잖아. 그러면 답안지에 있는 형식이 지금 좋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현출된 내용이 상당히 그 뭐랄까 좀 정제돼 있게 나온다 그러면은 제한된 시간 안에 그럼 상당히 훈련된 수험생이 된다는 거지. 합격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번에 아주 뜨거운 맛을 답안지를 보면서 아주 뜨거운 맛을 좀 봤는데 뭐 본인을 내가 일부러 갈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답안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본인이 좀 잘 알고 형식적인 부분들을 잘 하되 그 내용적인 부분도 항상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2018도 둘둘칠 판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중요한 거니까. 그거 아는데. 그거 아는데 뭐? 그것도 키워드. 간접 손실을 보상. 잠없사.
식은땀이 나지. 답안지 물어볼 때는 공부 좀 하고 와야 돼. 공부 좀 하고. 안 돼. 이게 그 판결 요지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봐. 뭐 이마당에 뭐 모를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아는데 갑자기 뭐 다 알지 알기는. 자 여기서 첫 번째가 뭐냐면 공익사업 시행주고 밖에 간접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청구 이거 이제 우리 판례 쭉 정리해 놓은 건데 판결로지 어디 갔냐? 네 가지가 있네 여기. 첫 번째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 간접 손실보상이 우리가 종전에 이제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그 휴업 손실보상이 있었는데 이게 철도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소음 진동으로 인한 그러니까 공익사업의 결과로 인한 것도 그 공익사업 그러니까 손실보상 영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니까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예전에 그거는 뭐 간접 침해 뭐 이런 거 가지고 소음 진동 수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거는 간접 침해를 뺐어요. 네, 간접 손실과 간접 침해를 하나로 묶어서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영업 손실 보상이 있어서는 공익사업 시행의 결과로 발생된 불가피한 경우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이게 첫 번째 판결 요지고, 두 번째 이게 손실보상하고 손해배상 그 두 가지가 별개의 청구권이지만 이 양자가 둘 다 나 보상해주면 간접 손실보상에 해주게 되면은 이중배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어느 하나만 그러니까 손실보상 됐으면 손실보상 손해배상은 안 되고 손실보상 안 됐으면 손해배상은 되는데 애가 공사 완료로부터 1년 이내에 따르면 손실보상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기관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여기 그러면 여전히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되었고 세 번째가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지금 재산권 보상 그 다음에 그 권리의 보상 등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 간접 손실과 이해까지 모두 재결 전추주의를 채택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잘못된 재결을 했을 때 이에 대한 그 보상 방법은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라 보증소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된다. 아셨죠? 이게 소음 진동 이중배상 이렇게 딱 듣는 순간 다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판례를 그렇지, 공부하면 이렇게 그거를 뭐 사건 번호까지 열 건 없지만 그거를 딱딱딱딱 해서 그 판결 그 요지를 내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 응? 결국은 내가 판례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왜냐면 지금은 그 옛날처럼 막 내질 않고 그 판례 판결 요지를 가지고 시험을 내니까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알았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빛나는 내일을 잘 준비를 본인의 이제 그 보상복귀 공부의 다짐 마지막으로 이걸 저기 유튜브에 남기도록 하겠어요. 다짐, 다짐. 앞으로 기본적인 의의와 판결 요지들 이제 기본적인 거에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반성을 하고 갑니다. 그래. 이 기본적인 거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가 습관이 돼야지 그래야 우리가 공부를 막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저 하나의 건물을 짓는 건데 공부도 이게 지금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기초공사나 벽돌공사 부실공사 하잖아.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무너진단 말이야. 왜냐면은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그 마음적으로도 쫄리고 그다음에 긴장을 한 상태에서 자기가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멘붕이 되는 거야. 지금 멘붕 왔지? 그래. 이게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게 멘붕이 온 거야. 멘붕이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평상시에 그것이 그 막 혼란의 순간에 막 혼미한 전국에서도 내가 그것을 막 줄줄줄줄 깰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숙달된 조교가 돼야 된다는 거야. 공부까지는 했어 본인이. 근데 숙달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연기에서 이게 이제 이런 내용 기본적인 내가 지금 물어본 것들은 되게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은 숙달을 해야 돼. 그래야지 여기에 혼미 전국에 오더라도 손이 기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리하게 중요한 키포인트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죠. 이 스타디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다. 훈련된 조교. 그래 내가 맨날 그 숙달된 조교가 돼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나오는 거냐. 이게 이제 승부의 관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변별력이 생기거든. 상대평가잖아.
누구는 그냥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데 나는 숙달된 조교해가지고 엑기스만 딱 쓰고 나온다. 그럼 당연히 승부의 세계에서 이기는 거지. 상대평가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 내가 아주 잘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최소한 지금 실 경쟁률이 지금 5대1이다. 그러면 5명은 제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5명보다는 잘해야지. 내 주변에 앉은 5명보다는 잘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경쟁력에서 이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매번의 나의 공부는 하나하나의 경쟁력을 높여간다. 글씨면 글씨, 키워드면 키워드, 조문이면 조문, 판례면 판례. 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숙달된 조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모든 내용에 있어서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항상 언제 어느 때 누가 물어봐도 쫙 해가지고 착착착 녹음기처럼 나올 수 정도로 훈련을 해야지. 그래야 혼미한 전국에서도 횡설수설 안 하고 정상적인 전국을 쓸 수가 있어요. 전국을. 알았지? 서울고 공주님 오늘 고생하셨고. 저 여쭤볼게요. 질문 그래. 그 저번에 그 3판결 3소결 해가지고 판례 여러 개 쓰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막 1, 뭐 2, 뭐 이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은 내용도 너무 판례 막 이렇게 길어지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또 잘라서 그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넣기에도 뭔가 좀 너무 비슷한 말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배점에 따라서 3 말고 둘 전략으로 갈 수 있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사건 번호를 외우면 돼. 사건 번호를 외우면 압축적으로 쓸 수 있거든. 1 사건 번호 그렇지. 1 사건 번호. 그러니까 막 예를 들자면 하자승계 저 보증서를 쓴다. 그러면은 2008도 8돌도 하나 자녀의 수용 청구권에 대한 불복은 이제 보증서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2007도 2384 비교편집 결정 위법은 수용자 하시게 되면서 이것도 보증서로 할 수 있다는 거. 2007-8129 같은 경우 주거이전 및 청구권은 공권으로서 보증서로 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러면은 되게 그 압축적으로 사건 번호를 외우면 돼. 그러니까 판례가 너무 많다. 그럼 거기는 그 출제의 표밭이야. 그러면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다수의 판례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 있게 많이 쓸다 그러면 사건 번호를 외우면 돼. 사건 번호랑 키워드를 외워가지고 정리하면서 논거를 추가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쓸 수 있겠지. 당연히 그 사건 번호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우려면 거의 내용도 비슷한데 당연히 그 넉에 넘어가잖아. 다 비슷한 내용처럼 보여가지고 그렇지. 다 비슷하다 내용이야. 사실 다 비슷한 내용이야. 근데 A라고 B라는 학생의 그 답안지의 큰 차이점은 A라는 학생은 그거를 사건별로 외워가지고 쭉 정리를 하고 B는 그냥 중원부원하는 거지. 뭔지도 모르겠고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겠고 사건 내 그 키워드와 그 다음에 판례 사건 번호를 알면은 그걸 훨씬 더 답안지를 일목요연하게 쓸 수 있겠죠. 저는 소결을 여러 개 쓴다는 게 소결을 여러 개 쓴다는 게 아니고 논거를 내가 그러니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하면은 우리가 기사동 사시행 이렇게 외우잖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어서 첫 번째 법률적 평가 이전의 사회적 사실관계 동일성, 두 번째 시간적 근접성, 세 번째 행위에 태한 결과의 동일성. 이거를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해가지고 해당 위에 사실관계석을 따다가 어디다 붙이면서 논리를 쭉 쓴다는 거야. 그게 되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원래 쓸 때는 뭐뭐 한 점을 고려하여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1, 2 해가지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 네. 왜냐면은 이 답안지가 지금 2,000부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지금 200부 뽑아야 되는데 그거를 채점위원이 많은 그 45일 동안 그거를 다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당 부분 많이 고찰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은 그 상당히 그 어필이 되잖아. 연애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인생살이에서 이게 상대에게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요즘 나는 솔로 내가 돌싱그즈 요새 자주 보고 있는데 뭔가 어필을 딱 해야 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채점위원한테 나를 어필해야 되는 거잖아. 짧은 시간 안에. 그치? 나 명품 답안이다. 나를 뽑아다오. 그러려면 명확한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내용은 1년 이상 2년 이상 공부한 사람들은 거의 내용적인 거는 동일해. 차이는 판례를 누가 더 정확하게 쓰느냐, 소교를 누가 더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논고를 잘 자시하면서 쓰느냐. 이게 이제 승부를 가르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처음에 쓸 때 그
뭐 물음 3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1 문제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많이들 이렇게 뭐 책에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베타 자만도 있고 인터넷에 가보면 또 썸도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 문제점을 쓰는 게 너무 어렵고 쓰지 마. 안 전체 저거 물어보면 그냥 물음에 맞게 거기에 뭐 개념 쓰고 법적 성질 뭐 이런 거 쓰고 뭐 요건 효과 쓴 다음에 해당 물음에서 물어본 판례 쓰고 소결서 이렇게 쓰면 돼. 학설은 요새 거의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 그치? 예를 들자면 뭐 헌법 제23조 사망의 효력론이라든지 완전 보상론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주로 학설 주로 쓰지. 그런 거 아닌 다음에 요새 학설 쓰는 논이 거의 1번부터 4번까지 학설 쓰는 거 하나도 없어 요새. 그래서 문제점을 쓰면은 다른 내용 쓸 일단 분량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사족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네처럼 이렇게 단도직입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뭘 만난 거야. 야 마음에 드니까 바로 결혼하자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어디서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영화도 보고 이게 아니라 야 오늘 그냥 만났으니까 야 마음에 드니까 결혼하자 이렇게 핵심적인 걸 딱 찌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부수적인 내용들은 뭐 그것도 잘 쓰면 되는 거지. 그렇게 또 그리고 그 요즘에 시간표를 다시 짜봤는데 네. 거기에 판례 공부 시간이랑 그다음에 그 토지보상법이랑 그 시행규칙이랑 이런 실행령 이런 내용들도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루에 30분 정도씩 넣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책을 그 법전을 펴놓고 읽어보는 것도 효과가 그래 있을지 3법 같은 경우는 읽어보는 거 좋아요. 시행규칙 읽어보는 그것도 읽어보는 22조 이후 읽어보는 거 좋고 자주 보다 보면 눈에 익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암기 법전이랑 판례 법전도 있고 판례집도 있으니까 자주 보다 보면은 이게 계속 그냥 익히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눈에 익고 그러다 보면 눈에 계속 익다 보면 이거 이제 계속 듣고 막 이러다 보면은 나 이거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은 판례 이거 설명해 놓은 것도 있어. 저 그 구독하고 그래. 해서 이거 프리미엄 하면 광고 안 떠. 저 프리미엄 했어요. 쭉 그냥 들으면 돼. 그러면 뭐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본인 저것도 유튜브에 올라갔으니까 이게 합격하면 큰 이게 보니까 내가 이거 찍어 놓으니까 큰 추억이 되더라고. 아 그때 내가 이런 거 잘 몰랐었지 하면서 추억도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하여튼 또 있어요? 질문? 아니 근데 그 읽어보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 시간에 그 종합 문제집 같은 거 한 번 더 보면서 거기에 그 연관된 그 조문을 보는 게 더 좋을지 30분 전에 더 일어나서 둘 한 번 쫙 다? 훑어보고 그 다음에 둘 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사당 오락 정신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자시에 자서 인시에 일어나도록 해. 11시 12시 전에 자고 5시 전에 일어나고 5시 반 전에 우리 중국시보다 30분 느리니까 아셨죠? 11시 반 이전에 주무시고 5시 반 이전에 일어나고 난 5시 29분에 맞춰놓잖아. 자시 자고 인시에 일어난 사람 무조건 성공했대. 진짜 나도 수험생 때 인시에 일어났어. 오, 진짜로 29분인 이유가 있을까요? 30분이 저 끝나는 날이잖아. 끝나기 전에 일어나야지. 인시가 끝나기 전에. 이제 끝나기 그러니까 전에. 자시는 하늘의 기운이 열리고 축시는 땅의 기운이 열리고 인시는 사람의 기운이 열린대. 그러니까 사람의 기운이 열릴 때 일어나야지. 그래야 뭐 천기를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 끝없는 도전. 끝없는 거죠. 내 인생에 포기는 없다. 자 오늘 설복 공지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다음에는 제가 완벽하게 완벽하게 내용적인 것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와. 지금 오늘 근데 이럴 줄 몰랐는데 뭐 이럴 줄 몰라. 이게 당혹한 이런 경험이 오래오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야. 다시는 이 굴욕 느끼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열심히 하도록 해셔. 끝.